안녕하십니까. CEO 앤 크리에이터 아나운서 아카데미 원장을 맡고 있는 이지혜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아카데미 CEO 앤 크리에이터 아나운서 아카데미 강의가 마지막 12회차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7월 1일에 1회차 촬영을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는데요. 참 그동안 많은 컨텐츠를 가지고 저희가 강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하면서 단 1회차도 빠지지 않고 저희 강의와 함께 해주셨던 분이 계신데요. 바로 여기 앉아 계시는 이경아 기자님이십니다. 기자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1회차 수업부터 마지막 12회차 수업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저 스스로를 기준하고 판단하는 잣대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외모나 재력이나 집안 배경이 아니라 사실 성실성입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시는 이경아 기자님은 제가 최근에 뵀던 분 중에 가장 성실한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 국회 출입 기자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끝내시고 항상 강의 시간이 되면은 저희 방송국까지, 역삼까지 오셔서 이렇게 강의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기자님, 사실 1회 때도 제가 자기소개를 한번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이제 처음과 끝을 함께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기자님의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저는 현재 국회 출입 기자로 일하고 있고요. 네. 저는 항상 자기소개를 할 때마다 어색한데요. 그래도 제 소개를 다시 처음부터 하자면 저는 호주에서 9년 동안 살았고 호주에 있는 대학에서 국제언론학을 전공한 후에 호주에서 외신기자로 있다가 한국으로 귀국한 후 MBC에서 한 1년간 일을 하다가 현재 정치부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기자님 어떤 계기로 저희 이 CEO 크리에이터 아나운서 아카데미에 참석을 해주시게 된 건가요? 제가 원래는 사실 대학을 졸업한 후에 기자를 할까 말까에 대한 생각도 해봤고 사실 외신기자를 할 수 있다는 기회가 올 거란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한국 와서도 MBC를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하다가 MBC를 딱 가면서 결정했던 게 방송기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제 방송기자 준비를 쭉 하다가 이제 저랑 친한 부장님께서 방송기자 준비를 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아나운서 아카데미를 소개시켜줘서 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12회차 강의까지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나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자, 이경아 기자님께서 필요하신 부분이 방송 기자로서의 뉴스 리딩, 아나운싱이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오늘 집중적으로 1대1로 기자님을 방송 기자로서의 뉴스 리딩, 아나운싱을 좀 코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저의 이야기인데요. 저에게 2살 위에 친오빠가 한 명이 있습니다. 저희는 부산에서 태어나서 쭉 대학을 오기 전까지 부산에서 살았기 때문에 네이티브 부산 사투리를 구사를 합니다. 저는 대학을 와서 사투리를 고쳤고요. 그 전에도 연기 수업을 받았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때 사투리를 많이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기는 했습니다. 대학을 와서 또 3, 4학년 때는 아나운서 시험 준비를 하면서 저희 부모님과 전화 통화를 할 때도 부모님께서 사투리를 못 쓰게 하셨어요. 근데 저희 친오빠는 끝까지 경상도 남자답게 사투리를, 부산 네이티브 사투리를 구사를 했습니다. 어느 날 오빠를 신촌에서 만났는데요. 오빠가 그 정치학을 전공을 하고 있어서 연세대에서 정치학회 세미나 사회를 보고 왔다는 거예요. 제가 설마 하면서 혹시 오빠, 부산에서 이제 오빠야 라고 부르거든요. 오빠야, 혹시 그 사투리로
사회를 봤어? 이러니까 너무나도 당당하게 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오빠는 끝까지 사투리를 고치지를 않았습니다. 저희 오빠 같은 경우는 저보다 키도 훨씬 더 크고요. 180이 넘고요. 저보다 외모도 더 화려합니다. 잘생겼어요. 그리고 저보다 학벌도 좋고 학점도 좋고 영어 성적도 좋고 저는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한 경험이 없지만 오빠는 LA에서 공부도 하고 오고 좋은 그런 컨텐츠를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 오빠가 방송기자 시험을 볼 때마다 최종 시험에서 1차, 2차, 3차도 아니고 최종 시험에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같이 함께 분석을 해봤는데요. 큰 이유 두 가지는 첫 번째는 고치지 않는 사투리와 방송 기자에 맞지 않는 어법과 스피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카메라 앞에서 굉장히 어색해하고 카메라 앞에서 경직되고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지가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를 결국에는 고치지를 못하고 저희 오빠는 방송기자가 되지 못하고요. 그냥 국회로 들어가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아나운서가 된다는 것, 또 방송기자가 돼서 카메라 앞에 선다는 것은 내가 그동안 지금까지 가졌던 언어 습관, 스피치 습관, 이미지를 정말 새 사람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자님에게 그런 방송 기자로서 카메라 앞에 서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함께 연습을 하고 코칭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고 아나운싱을 해야 되고 발성 발음 연습을 해야 되는지는 제가 1, 2, 3, 4 강의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복습하는 의미에서 그것을 한 번 더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자님. 우리가 소리를 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첫 번째, 바른 자세라고 했죠. 지금 앉으신 그곳에서 한번 바른 자세를 다시 한번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아랫배 힘 주시고요. 어깨는 펴시고 힙을 빼시고요. 우리가 배웠던 복식 호흡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기자님께 복식 호흡을 가르쳐 드렸을 때 굉장히 잘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소리는 계속 이제 제 소리를 들으시고 시선은 계속 정면을 봐주세요. 복식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여기는 움직이지 말고요. 잘하십니다.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고 후. 한 번 더 들이마시고 내쉬고 후. 자, 이번엔 1초 만에 들이마셔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잡고 계세요. 하나, 둘, 셋. 내쉬세요. 후. 끝까지 내쉬세요. 끝까지. 끝까지. 후.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들이마시고 잡고 있다가 내쉬세요. 후.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잡고 있다가 후 내쉬세요.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간단한 스트레칭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 돌리기 오른쪽으로 3번 하나 둘 셋 반대로 3번 하나 둘 셋. 자, 어깨 돌리기 3번. 자, 오늘 일하시는 날 힘드시지 않으셨나요? 자, 앞으로 3번. 자, 얼굴, 입술 한번 풀어주겠습니다. 하고 한번 풀어주겠습니다. 네, 하고, 자, 똑딱똑딱 3번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더 크게. 최대한 크게 다시 한 번 더. 하나. 네. 네. 아에 이, 오, 우 소리 내지 말고 최대한 크게 벌려서 아에 이, 오, 우, 에, 이, 오, 우. 자, 입술을 앞으로 내밀어서 오른쪽으로 3번 돌리겠습니다. 반대로 3번 돌리겠습니다. 자, 입 안에 혀도 한번 풀어줄게요. 혀를 입 안에서 3번 돌리고 반대로도 3번 돌리겠습니다. 자, 발음 연습표 시작할게요. 가부터 하까지 스타카토 발성 기억하시죠? 네. 가부터 하까지 가, 갸, 거, 겨 부터 하, 야, 허, 혀까지 하나하나 신경 써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 야, 거, 겨, 고, 교, 구, 규, 그, 기, 나, 야, 너, 여, 노, 요, 뉴, 유, 느, 니, 다, 야, 려, 려, 교, 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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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디, 라, 야, 러, 려, 로, 료, 류, 류, 르, 디, 마, 며, 머, 며, 모, 묘, 무, 뮤, 무, 미, 바, 뼈, 버, 뼈, 보, 뼈, 부, 뷰, 부, 비. 네, 잠시만요. 기자님, 조금 힘드시더라도 입술을 조금 더 이게 조금 더 크게, 최대한 크게 다시 벌려보겠습니다. 시작. 다자부터요? 네. 사부터 해주세요. 사, 샤, 네, 서, 셔, 소, 쇼, 수, 슈, 스, 시,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자, 저, 조, 주, 즈, 지, 차, 처, 초, 추, 스, 치, 가, 캬, 거, 겨, 고, 교, 구, 규, 크, 키, 타, 자, 터, 저, 도, 조, 주, 트, 티, 파, 펴, 퍼, 펴, 보, 표, 푸, 피. 네, 잠시만 쉬었다가요. 자, 입술 한번 편안하게 푸시고 하 최대한 크게 벌려서 복식으로 하, 혀 스타카토 발성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 야, 허, 혀, 호, 효, 후, 휴, 흐, 히. 네, 잘하셨습니다. 지금 약간 목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셨는데요. 혼자 연습을 하실 때는 이걸 벽에 붙여주시고 목의 아치가 다치지 않도록 또 너무 들지 마시고 좀 열릴 수 있도록 해서 시선 앞에 보고 또 가부터 하까지 어느 정도 화면을 외우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뉴스 리딩입니다. 스트레이트 기사, 간단한 스트레이트 기사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방금 녹화 들어가기 전에 기자님이 기사 읽으실 때 깜짝 놀랐어요. 저희 1회 촬영 때 초반에 기자님이 기사 읽으셨던 그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좋아지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한번 리딩 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지난달 이딴 악재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주식 거래 규모가 연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코스피와 코스닥의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은 8조 5,937억 원으로 시장별로는 유가증권 코스피가 4조 4,290억 원, 코스닥 시장이 4조 1,647억 원으로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0% 줄고 6월보다 3.4% 감소한 수치입니다. 잘하셨습니다. 굉장히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많이 좋아지셨어요. 기자님이 가지고 계셨던 두 가지 보완점이 좀 많이 보완이 됐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발음이 부정확했던 부분이고 두 번째는 쪼가 있으셨어요. 자, 이번에도 읽으실 때 살짝 발음이 조금 뭉개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최저 수준으로 그 다음에 달에 비해할 때도 비해 정확히 가는 게 아니라 비해라고 그냥 빨리 읽으셨고요. 거래대금은이 아니라 거래대금은 이렇게 하시는 쪼가 억양이 있으셨는데 사실 이 발음의 부정확한 부분 두 번째 쪼가 처음보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근데 더 욕심을 내서 이 두 가지를 확실히 마지막 시간이니까 잡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일전에 강의를 하면서 기자님 읽으실 때 단어 하나하나를 이렇게 징검다리를 훅훅 건너지 마시고 하나하나 징검다리를 밟듯이 가주세요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최저 수준으로가 아니라 최저수준으로. 그 다음에 다리 비해가 아니라 비해. 일단은 천천히 모든 발음들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지적했던 두 가지, 최저 수준으로 비해 이 두 가지를요, 우리가 배웠던 스타카토 발성과 최대한 입을 크게 벌리는 걸로 해서 최저 수준. 자, 요걸 3번 하겠습니다. 보지 마시고 최저 수준 앞으로 시작. 최저 수준, 최저 수준, 최저
최저 수준. 자, 다음은 이빨을 물고 최저 수준, 최저 수준. 이것도 복식하시면서요. 최저 수준 3번 하겠습니다. 시작. 최저 수준. 최저 수준. 최저 수준. 자, 그냥 천천히 제가 얘기했듯이 징검다리 하나하나 밟듯이 최저 수준 하겠습니다. 3번. 최저 수준. 최저 수준. 최저 수준. 자, 이번에는 자연스럽게 빨리 최저 수준 3번 해보겠습니다. 최저 수준. 최저 수준. 최저 수준. 자, 최저 수준 할 때 최가 장음입니다. 그래서 최저 수준, 최저 수준.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정말 신경 써서 해보겠습니다. 최저 수준. 네. 네. 잘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비해. 비해도 똑같이 스타카토 발성으로 비해, 비해. 3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비해, 비해, 비해. 자, 이번에는 이빨 물고 발음 비해, 비해. 3번 하겠습니다. 시작. 비해, 비해, 비해. 잘하셨습니다. 이빨 떼고 편안하게 3번 비해 하겠습니다. 비해, 비해, 비해. 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쪼가 있었다는 거래대금은, 거래대금은이 아니라, 자, 우리가 발성할 때, 안녕하십니까. 거래대금은. 거래대금은이 아니라, 거래대금.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발성하시고, 거래대금.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거래, 대금. 자, 이번에는 거래대금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거래대금. 자, 한 번 더. 거래대금. 거래대금. 네. 자, 거래대금은 이어서 시작. 거래대금은. 자, 거래대금은. 거래대금은.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나운서 방송 그 시험 카메라 테스트 볼 때, 불문율처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1번, 어떤 게 맞는지 한번 맞춰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지혜입니다. 2번,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지혜입니다. 뭐가 맞을까요? 1번이 맞는 거예요? 아닙니다. 자, 구어체와 문어체가 다른 점이 참 많습니다. 구어체는요, 신속, 정확, 신속성이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었습니다도 이게 말로 할 때는 됐습니다라고 발음을 해야 하고요. 이지애입니다가 아니라 이지애입니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한번 앞으로 방송 보실 때 특히 KBS 아나운서들, 다른 프리랜서 아나운서들 말고요. 공채로 입사한 아나운서들이 본인의 이름을 말할 때 마지막 이름에 받침이 없는 경우에 이지애입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는 절대 100%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요. 1차 카메라 테스트에서 탈락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감소한 수치입니다가 아니라 감소한 수치입니다. 맞습니다. 자,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지만 정확한 말을 할 때는 뉴스 리딩은 수치입니다가 아니라 수치입니다가 맞습니다. 자, 제가 몇 가지 짚어드렸죠. 그리고 여기서 장음을 몇 가지 더 찾아보겠습니다. 최저 할 때 최가 장음이고요. 한국거래소 할 때 한도 장음입니다. 제가 숫자 뭐가 장음이라고 했죠? 2, 4, 5가 장음이죠. 8조 5천, 4조 4천, 4조가 장음이고 4.0%가 아니라 4.0%. 네, 이렇게 장음을 지켜주시면 되고요. 기록했습니다도 기록했습니다라고 장음으로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발음 조금 더 제가 짚어드릴게요. 투자심리가 아니라요. 투자심리, 니은이고요. 자, 코스닥의가 맞을까요? 코스닥에가 맞을까요? 코스닥에. 네, 코스닥에라고 발음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짚어드렸던, 체크해드렸던 그것만 정확하게 지키셔서 한 번만 더 천천히 또박또박 징검다리 하나하나 밟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지난달 이단 악재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주식 거래 규모가 연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탑. 자, 뉴스는요. 일단 연습할 때는 평조로 하세요. 그 장음이라는 것도 평조를 하는 와중에 장음을 지키는 거지, 장음을 지킨다고 해서 평조로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자, 연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읽으시다가 그때그때 바로 지적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게요. 네. 처음부터 다시. 지난달 이단 악재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주식 거래 규모가 연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좋았습니다. 기자님 굉장히 좋아요. 평조가 굉장히 많이 잡히셨어요. 예전에는 이 한 문장 읽는데도 이게 억양이 쪼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 많이 잡히셨어요. 좋습니다. 자,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시작.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코스피가 처음부터 할게요. 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코스피가 자, 이렇게 딱 막히잖아요. 네.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체크를 해 주셨다가 지금은 촬영을 하고 있지만 자, 코스피에서 지금 2번이나 막히셨어요. 네. 내가 발음이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안 되면 다른 데서 안 될 가능성도 100%예요. 다른 데서 안 되기 전에 고치셔야 돼요. 코스피. 제가 말씀드렸던 처음에 코스피, 특히 피가 안 됐잖아요. 이것만 혼자 계실 때 100번 넘게 연습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3번씩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처음에 했던 발음, 그 발성 스타카토로 시작. 코스피. 자, 피자 하실 때 끝까지 크게 안 벌리시네요. 보니까 피만 크게 벌려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코스피 이빨 물고 코스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코스피. 이빨 떼고 편안하게 코스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자, 하나하나 코스피가 아니라 편안하게 바로 발음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자, 이번에 그렇게 하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번 리딩 해볼게요. 시작.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코스피와 코스닥의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은 8조 5,937억 원으로 시장별로는 유가증권, 코스피가 4조 4,290억 원, 코스닥 시장이 4조 1,647억 원으로 기록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 코스피 안 막히셨죠? 네. 자, 다음에 이 P자 발음이 나와서 또 한 번 막히면 지금 했듯이 또 다시 계속 될 때까지 연습을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아직도 기자님이 단어 하나하나를 발음 정확하게 하지 않고 넘어가시는 경향이 있어요. 이번에는 4조 1,647억 원을 발음을 정확하게 안 하셨어요. 될 때까지 오늘은 1대1 집중 정말 그 스파르타식 교육이기 때문에 될 때까지 제가 시키겠습니다. 될 때까지 해볼게. 네. 을을요, 대충 그냥 을 하고 이렇게 넘어가지 마세요. 자, 4조 1,647억 원 을 정확하게 자, 을 3번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자, 제 기사를 보니까 코스피도 그랬고요. 을도 그랬고 지금 입 모양이 이렇게 벌려지는 발음 있죠. 이게 네. 지금 정확하게 입을 안 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발음들이 계속 을도 그냥 이렇게 되고 코스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음 연습을 정확하게 될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을 한번 하셨으니까 이빨 물고 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자, 4조 1,647억 원을까지 해보겠습니다. 2번만 해보세요. 4조 1,607억 원을 4조 1,647억 원을 4조 1,647억 원을 자, 기록했습니다까지 해보겠습니다. 시작. 4조 1,64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한 번 더. 4조 1,64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읽으시면서 발음이 정확하게 되지 않는 거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짚고 반드시 고쳐야지 다음에 읽으실 때 혹은 보도를 하시거나 리포팅을 하실 때 특히 현장 가면요. 이어폰 꼽잖아요. 네. 하울링 굉장히 심해요. 저도 처음에 그 리포팅 하는데 어떤 기자 선배는 이 하울링이 심해서 처음에 스튜디오 앵커하고 이제 얘기하고 나서 이걸 빼고 바로 얘기해버리시는 분도 있어요. 그럴 때 발음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평소에 이렇게 연습을 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문장 하겠습니다. 시작.
B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0% 줄고 6월보다 3.4% 감소한 수치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비해도 확실히 하셨고요. 마지막에 수치입니다도 하셨습니다. 제가 전달해 드린 뉴스 리딩의 어떤 기초 훈련, 발성, 복식호흡도 굉장히 잘하시고요. 발음 훈련, 또 평조도 많이 잡히셨어요. 예전보다. 자, 이번에는 이런 기본 훈련을 잘 따라오셨기 때문에 특히 기자 리포팅의 경우에는요, 아나운서처럼 무미건조하게 읽으면 사실 전달력이 떨어집니다. 조금 더 강조할 부분은 강조하고 박진감 있는 느낌이 들게 해야 합니다. 이 기사에서 기자님이 좀 강조하고 싶다. 내가 이 기사를 적었다. 보도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강조할 부분을 강조를 해보는데요. 강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강의에서 배웠듯이 소리를 크게 내거나 아니면 천천히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그 강조하고 싶은 단어의 앞, 뒤에 포즈를 둔다든지 길게 이야기한다든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리딩을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강조해야겠다는 그 느낌이 어떨 때는 본능적으로 따라올 때가 있습니다. 많이 하다 보면. 이 기사에서 일단 기본적인 쪼나 평조나 다른 발음들은 제가 잡아드렸으니까 기자님이 전달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강조하시고 싶은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한번 리딩을 해볼게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시작! 지난달 있던 악재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주식 거래 규모가 연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코스피 여기서 막히는구나. 다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코스피와 코스닥의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은 8조 5,637억 원으로 시장별로는 유가증권, 코스피와 4조 4,290억 원으로 코스닥 시장이 4조 1,64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달에 비해 4.0% 줄고 6월보다 3.4% 감소한 수치입니다. 수치입니다. 자, 아직도 단어 하나를 좀 빨리 넘어가시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거 끊어읽기 표시를 확실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두 번째 문단에서 굉장히 많이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셨는데요. 다 끊어보겠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번 끊고 하나, 둘, 셋 쉬고 지난달 1초 쉬고 코스피와 코스닥의 하루 평균 1초 쉬고 거래대금은 조사에서는 끊어지는 조사에서는 3초 쉬겠습니다. 하나하나 읽어주세요. 8조 5천 빨리 가시지 않으셔도 돼요. 8조 5,937억 원으로 끊고 쉬고 시장별로는 또 끊고 쉬고 숨 쉬고 유가증권 코스피가 쉬고 4조 4,290억 원 하나하나 끊고 가겠습니다. 발음이 빨리빨리 갈 때는 조사에서 끊고 복식호흡 한번 해주고 지금 그 방송 빨리 하셔야 되는 지금 상황 아니에요. 연습 시간이에요. 연습 시간에는 하나하나 정확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끊어 읽기 해야 되는 부분에서 다 읽으면 그냥 숨을 쉬세요. 1, 2, 3 숨을 한번 이 폐활량을 한번 또 가득 채운다 생각하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코스피와 코스닥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8조 5,947억 원으로 시장별로는 유가증권 코스피가 4조 4,290억 원. 스탑! 자, 저는 넘어갈 수 없습니다. 5도. 왜냐하면 숫자는 너무 중요합니다. 친구끼리 이야기할 땐 괜찮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자님과 제가 굉장히 친해져서 친구다. 기자님 저 국회 밥 먹으러 가고 싶어요. 언제 만날까요? 주말에 갈까요? 주중에 갈까요? 노는 날이다. 이러면 우리 2시 30분쯤에 만나요? 아니면 3시 30분쯤에 만나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혹시나 또 잘못 전달해서 내가 2시 30분을 3시 30분으로 잘못 말했어. 이거는 친구 사이에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뉴스 기사에서는 정확성이 생명입니다. 제가 예전에 증권방송 있을 때 실수를 했던 그 실수담 중에 하나가 숫자를 몇 번 잘못 이야기했던 것. 왜냐하면 HTS를 국제 증시가 변하는 상황, 홍콩 항생지수, 일본 니케이 지수, 한국 지수, 미국 지수 한쪽에 놔두고
한쪽에는 이제 한국 HTS 기사 이제 연합뉴스에서 막 올라오는 걸 띄워놨어요. 두 개를 동시에 보면서 이렇게 대본 없이 방송을 하는데 갑자기 숫자가 막 순간 너무 바뀌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숫자를 잘못 얘기한 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상한가가 아닌데 상승하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상한가라고 모든 상승하고 있는 그 종목들을 모두 다 상한가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날 장이 굉장히 안 좋았던 날이라서 보고 있던 시청자 중에 화가 나가지고 방송국에 항의를 뛰쳐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친구끼리 이야기할 땐 괜찮죠. 하지만 뉴스 보도를 하고 방송을 할 때 특히 숫자에 있어서 경제 뉴스에 있어서 숫자는 정확하게 읽어주셔야 합니다. 기자님께서 아무리 취재를 잘 하셔도 방송을 할 때, 리포팅을 할 때 숫자를 잘못 읽으면 잘못된 기사가 돼버리고 맙니다. 자, 숫자 틀리셨던 거 이번에 한 번 더 천천히 기자님 네.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천천히 하나하나 읽겠습니다. 8조 5,937억 원 세 번 읽겠습니다. 시작. 8조 5,937억 원, 8조 5,937억 원, 8조 5,937억 원. 자, 밑에 4조 4,290억 원 읽겠습니다. 세 번. 4조 4,290억 원, 4조 4,290억 원, 4조 4,290억 원. 자, 처음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끊어서 간다고 했죠. 끊어서 가는 거 한 번 더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코스피와 코스닥의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은 8조 5,937억 원으로 스탑. 5천에서 정확히 발음이 안 되셨어요. 5천 정확하게 두 번만 해보겠습니다. 크게 최대한 그냥 크게 보여줘. 5천 세 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5천. 자, 8조 5,937억 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8조 5,937억 원으로 시장별로는 유가증권 코스피가 4조 4,290억 원, 코스닥 시장이 4조 1,64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오, 되게 어렵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어느 정도 처음보다는 많이 잡히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체크했던 부분들 있죠?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셔서 연습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언젠가는 저는 기자님께서 방송에서 이렇게 이런 기사를 하시는 거를 꼭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이 올 거라고 항상 응원하며 확신하겠습니다. 앵커 멘트가 있고, 자, 기자로 누구누구 기자입니다. 넘어가면 기자 리포팅 뉴스가 나오죠. 그 내용인데요. 한번 쭉 보세요. 최근 기사입니다. 자, 제가 앵커 멘트를 읽고요. 리포트 기사를 기자님께서 읽도록 일단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두 나라가 오늘부터 연합 연습에 돌입했습니다. 한미연합 지휘소 훈련입니다. 한국군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져오는 상황을 대비해 처음으로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국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았습니다. 20일까지 실시되는데 병력을 실제 가동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연습 이름에서 동맹이란 표현도 쓰지 않았는데 북한은 군사연습 중단 전엔 남북 접촉이 어려울 것이라며 거친 반응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이경아 기자입니다. 북한이 권정근 외무성 미국 담당국장 명의로 담화를 내고 거친 표현으로 우리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한미연합 지휘소 훈련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침략적 성격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면서 연습을 중단하거나 성의껏 해명하기 전에는 남북 접촉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못 박았습니다. 특히 청와대를 겨냥했습니다. 사거리 하나 판정 못해 새벽밤 설치면 쩔쩔맨다, 허우적거린다 등의 원색적인 표현을 비난했습니다. 또 미국 대통령까지 작은 미사일 실험이라며 사실상 자위권을 인정했는데도 청와대가 중단 촉구를 이야기하며 횡성수성한다는 날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새벽잠을 제대로 자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추가 무력 도발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읽히고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북한은 한미연합 지휘소훈련의 또 다른 당사국인 미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담화문은 만약 북한이 대화에 나선다고 해도 미국과의 사이에서 열리는 것이지 남북 대화는 아니라며 미국의 남한을 압박하는 이중 전략으로 표현했습니다. 청와대는 현재로선 북미 대화가 중심이라는 판단 아래 북한에 대한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TMI 뉴스 이경아입니다. 네, 자, 이경아입니다가 맞나요? 이경아입니다가 맞나요? 이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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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압축시켜야 된다고. 자, 이지애입니다가 아니라 이지애입니다. 이경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름이 또 뭐가 있죠? 김철수. 어떻게 해야 되죠? 안녕하세요. 김철수입니다. 이영희입니다. 순희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지적했던 보완해야 될 부분 두 가지가 이번에도 역시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너무 빨리 말하세요. 너무 빨리 말하다 보니까 발음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세요. 발음 많이 틀리셨어요. 횡설수설해서 맡기셨고요. 한미연합지휘소 훈련도 정확하게 발음하시지 않으셨고요. 이중전략도 정확하게 발음하지 않으셨습니다. 뭐 대통령, 일킬수, 미국보다 이런 부분도 너무 빨리 넘어가셨어요. 네 번째 줄까지는 우리 좀 전에 했듯이 하나하나 천천히 가셨는데 갑자기 특히 청와대를 겨냥했습니다 부터 시작해서는 이경아 기자님이 원래 그 리딩 습관이 나오셨어요. 빨라지고 올라가고 쪼가 들쑥날쑥하고 발음이 뭉개지고 정확하게 다 발음하지 않고 그 다음 단어로 넘어가 버리는 거. 자, 제가 기자님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연습은 뒤에 그 연습 기사들이 많은데 하나를 제가 말씀드렸던 오독이나 빨리 읽는 게 없어질 때까지 하나를 일단 완벽하게 연습하고 다음 기사로 넘어가세요. 하나에서 연습을 해서 제가 지적해드렸던 그 부분이 없어질 때까지 하나를 끝까지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자님의 그 단점이 고치시면 좋겠다는 부분이 빨리 읽고 그 다음에 단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짚고 가시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사를 하기보다는 하나라도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심리적인 부분인데요. 기자님 이렇게 기사를 쭉 읽으시면 마음은 어떠세요? 감정적인 거는? 사실 네. 잘 모르는 기사를 읽으면 급해요. 그건 그렇죠. 네. 그래서 처음에 한 4줄 정도까지는 안 급하셨는데 갑자기 급해지셨어요. 그리고 내가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가 나오고 이런 급해지시죠. 네. 본인이 취재하고 쓰신 기사를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어떠실까요? 그거는 이제 한번 이렇게 쭉 읽고 그렇지 어렵지 않은데 그렇죠. 이제 이런 기사는 네네. 이제 제가 직접 취재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네. 읽으실 때 뭔가 마음이 편하시지 않으신 거죠. 네, 좀 그렇더라고요. 무슨 내용이 나올지를 모르니까 이제 좀 생각을 하면서 말하다 보니까 좀 급해진 게 있어요. 근데 본인이 그러면 이렇게도 해보시고 본인이 쓰셨던 기사를 신문 기사 형태로 쓰시는 거잖아요. 그거를 방송 기사화해서 한번 다시 써서 읽어보세요. 그래도 막히는 단어들 있죠? 그거는 진짜 발음을 정확히 하시지 않는 부분이니까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이 단어는 좀 정확하게 하고 연습하고 갈게요. 한미연합지휘소 훈련. 한미연합지휘소 훈련. 네, 자, 휘가 아니라 휘. 한미연합지휘소 훈련. 한미연합지휘소 훈련. 네, 한자가 장음입니다. 한 번 더 한미연합지휘소 훈련. 한미연합지휘소 훈련. 대통령. 이중전략. 그게 어떻게 전략. 전략. 네, 전략이 아니라 전략. 이중전략. 네. 자, 그래서 하지만부터 해서요. 전략을 폈습니다까지 천천히 기자님 이번 한번 읽으신 내용이잖아요. 천천히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그러면서도 북한은 한미연합 지휘소 훈련의 또 다른 당사국인 미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담화문은 만약
북한이 대화에 나선다고 해도 미국과의 사이에서 열리는 것이지 남북 대화는 아니라며 미국의 남한을 압박하는 이중 전략을 폈습니다. 네. 다시 해볼게요. 자, 기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방법대로 문장을 빨리, 모르겠다, 빨리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모르는 단어나 막히시잖아요. 쉬어가세요. 쉬세요. 5분 쉬셔도 되고, 10분 쉬셔도 돼요. 쉬세요. 청와대는 뭐지? 쉬세요. 현재로서 쉬고, 북미 간 대화가 쉬세요. 자, 하지만부터 안 왔습니다까지만 쉬시면서 천천히 자, 하나하나를 내 입에서 내가 정확하게 발음낸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그러면서도 북한은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의 또 다른 당사국인 미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하지만 그러면서도 또 이번에도 억양이 이렇게 됐거든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자, 평조로 한번 만들어서 이 문장을 동일하게 읽어보겠습니다. 평조로 만들어서 시작. 하지만 그러면서도 북한은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의 또 다른 당사국인 미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고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 있죠. 네네. 그게 고쳐지실 때까지 연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외신 브리핑도 있고요. 경제와이드 앵커와 기자가 이렇게 대화 나누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만 한번 해볼게요. 경제와이드 제일 마지막 기사죠. 또 이것도 좀 처음 보는 기사이기 때문에 사실 막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동일하게 제가 지적드린 그 문제가 한 번 더 발생하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담보나 보증이 있어야만 대출을 해주는 은행권의 보신주의 영업 행태를 두고 그간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금융당국이 앞으로는 기계나 재고 등 동산이나 기술력만으로 대출을 해주는 혁신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경아 기자, 혁신금융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도 금융사에 면책을 해준다고요? 네, 사실 은행 직원들이 동산담보대출, 기술금융 등 혁신금융의 소극적인 데에는 나중에 부실이 터져 불이익이 오면 어떨까 할까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혁신산업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서는 고의나 중과실 등이 아니한 적극적으로 면책해주는 금융감독 혁신 방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면책 신청제라는 것을 도입하는데요. 은행 등 금융회사가 직접 면책해달라 신청하면 당국이 면책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동산담보대출과 기술금융 등 혁신금융의 관련 규정의 면책 사유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네, 동일하게 그런 문제가 발생했죠. 자, 기자님이 쓰신 기사를 읽으실 땐 좀 더 편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기자 오디션을 보거나 또 기자들도 앵커 자리에 갈 때는 앵커 오디션을 보거든요. 기자 시험을 보실 때 나오는 원고들은요. 1, 2, 3차로 가면서 즉흥 원고가 나올 때도 있고요. 처음에 1차 같은 경우에는 주고 예독을 할 시간을 주는 경우가 있지만 2차, 3차 압박 면접으로 갈 때는 바로 주고 읽으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정말 저는 그랬어요. 연습을 할 때 대학교 때도 그렇게 했었는데 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내서 읽었거든요. 왜냐하면 사회, 정치, 경제, 연애, 경제면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이 제 입을 거쳐서 한 번쯤 다 발음을 해봐야지 제가 시험을 볼 때 어떤 원고가 나오더라도 막힘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읽었을 때 기자님이 막히셨던 그런 단어들 있죠? 자, 특히 조사를 기자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세요. 문제들이 자리하고 있다. 문제들을 자리하고 있다. 혹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를도 정확하게 발음 안 해주시고요. 조사를 어떻게 발음하냐에 따라서
문장 내용이 굉장히 좀 달라질 수 있고 이상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 금융감독 혁신 방안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조사까지도 정확하게 발음을 해주셔야 합니다. 일단 하나를 정하세요, 기사를. 매일 하루에 한 개씩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발음, 천천히 읽기, 그 다음에 평조로 다잡기, 요거 두 가지만 신경을 써서 계속해서 연습을 해주세요. 자, 오늘 12회 1부 강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1부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